진행을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책통 클럽과는요, 인연이 굉장히 귀한 인연인 것 같아요. 10월 달에 우리 학원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 5기가 책통 클럽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본부장님들이 매출이 많이 올랐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과 제가 본사와 협의를 해서 원장님들께 마케팅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통클럽 좋은 성과 내고 왔거든요. 그것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문프로 굉장히 뭐 진정성 있는 것 같다. 이 친구가 하는 말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내 매출 한번 올려보고 싶다. 3월 달에 신학기 대비해서 매출 한번 올려보고 싶다. 도전하실 분들은 저의 스터디 또는 저한테 대행을 맡겨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오늘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학원 마케팅 마스터 클래스라는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문프로 문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블로그 마케팅 교육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시중에 블로그 강사들 많죠. 블로그 강사들 많은데, 저의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현업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이투스에서, 여러분 이투스 다 아시죠? 이투스에서 제가 블로그 마케팅 VOD 강의를 런칭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체 1등을 했었어요. 제가 전체 1등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학원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쪽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마케팅 교육과 외국계 전문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수년째 취업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마케팅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취업 교육보다 마케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보시는 저의 모습은 이제 빅머니 투게더 문프로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무료 특강 녹화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네, 빅머니 투게더 문프로 네, 구독 또는 이제 무료 특강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놀러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무료 특강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학원 마케팅 쪽이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지식과 노하우를 학원 매출을 올리는데 이제 목표로 재정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벌써 원장님들 100명이 넘는 성과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특강에서는요, 우리 책통 클럽 전문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와 봤어요. 네. 왜 이상한 키워드로 상위 노출 잡고 좋아하시나요? 네. 매출 올리는 키워드 선정 가이드. 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블로그를 아무리 써도 반응이 없다면, 음. 어떻게 해야 매출이 오르는지. 자, 여러분, 1, 2, 3, 4, 5번. 1, 2, 3, 4, 5번 중에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네, 채팅창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1, 2, 3, 4, 5번 중에 제가 3초 정도 수요 조사를 해볼게요. 네, 3, 2, 3초만 더 드릴까요? 네, 3, 2, 1.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일 많은 원장님들께서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소재에 대한 고민이시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다음 많이 우리 원장님들이 필요하다 하신 게 매출을 올리는 키워드 선정 가이드. 그렇죠? 네, 황금 키워드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올리는 황금 키워드예요. 매출 올리는 황금 키워드. 책토클럽 원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이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셨어요. 학원 마케팅은 생각보다 블루오션이에요. 왜냐면 다른 원장님들이 잘 못하고 있어서 조금만 제대로 하면 빠르게 매출이 반응이 잘 나와요. 학원 마케팅은. 마케팅 쪽에서는 비교적 경쟁이 쉬운 업종이라고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경쟁을 하기에 쉬운 업종이다. 참고를 해서, 네, 또 5번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감안을 해서, 제가 감안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펜과 노트 정도는 준비하셨죠? 네, 오늘 많은 도움을 드릴 거거든요. 네, 지금 블로그 많이들 하고 계세요? 블로그 하고 있다, 나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1번, 잘 못하고 있다 2번. 자, 꾸준하다는 거의 기준은 일주일에 두 개, 일주일에 두 개 쓰고 있다 1번, 일주일에 두 개 못 쓴다 2번. 네, 3, 2, 1. 감사합니다. 대부분 일주일 두 개는 못 쓴다. 아, 일주일 두 개도 힘드시죠? 또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어, 저는 원장님들께 그래도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일주일에 최소 하나에서 두 개까지만 쓰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일 포스팅 얘기 안 합니다. 네. 학원 마케팅은 양보다 질이에요. 왜냐면 매출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와 매출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 제목들이 따로 있거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양으로 승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매출에 도움되는 키워드나 포스팅 제목들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성 점수에 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만들어 놔야 되는 매출에 도움되는 키워드나 제목들, 그 친구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 도움되는 키워드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힌트를 많이 드리고요. 그래서 양보다 질로서 일주일에 한 개, 두 개만 잘 이제 써주셔도 매출에 빠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블로그를 그래도 하긴 하시는 것 같네요, 많이들. 그쵸? 잘하는 방법을 좀 오늘 많이 도움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블로그 강사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는 게 있는데요. 저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들 키워드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면은 실시간 글자 수, 공백 포함과 공백 제외 실시간 글자 수가 뜨고요. 내 거도 뜨고 남의 블로그 가서도 떠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글자 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는 자동 타이머가 뜨거든요. 그래서 나는 30분 안에 쓰자, 45분 안에 쓰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시간 타이머를 또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클릭 두 번이면 설치가 끝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네이버에서 데이터랩 툴즈 헬퍼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자, 여기 보시면 조금만 밑에 내려와 보면, 이제, 쿠글이래. 크롬이랑 구글을 이제 한 번에 말했네요. 네, 크롬 이제,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요거.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추가 눌러주면 설치 끝. 설치 끝이에요. 이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 링크를 우리 지금 원장님들 줌 채팅창에 올려드렸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우리 원장님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올려드린 그 링크를 주소에 넣으시고요. 그럼 바로 여기로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다면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너무 빠르다 하면 절레절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 네, 여기에서 누른다? 크롬에 추가. 파란 버튼 누르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클릭 두 번만 하면 끝이에요. 클릭 두 번. 자,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여 주시고, 모르겠다. 절레절레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잘하셨어요. 설치 끝. 설치 끝이고, 여러분들 이제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저의 세컨 블로그인데, 저의 메인 블로그는 아니에요. 저의 세컨 블로그인데, 자, 이거는 글이 없네요. 자,
음, 여러분들이 이제 내 글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글자 수가 뜨게 돼요. 이제는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글쓰기를 해보면 자, 갑자기 왼쪽에는 실시간 글자 수가 더 생겼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타이머가 생겼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마우스 좀 킬게요. 이 노란 색깔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타이머도 생겼고요. 그래서 아, 나는 15분 안에 끝내겠다. 60분 안에 끝내겠다라고 타이머를 재세요. 글 쓰는데 2시간 이상 쓰지 마세요. 1시간 이상 쓰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백 포함과 공백 제외 글자 수가 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몇 글자를 쓰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죠. 네. 이거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시중에 강사들도 잘 모르는 이제 또 좋은 도구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블로그뿐만 아니라 경쟁자 블로그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자, 네이버에서 만약에 그냥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치동 뭐 독서학원 이렇게 검색을 그냥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블로그들이 막 뜨죠.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어때요? 왼쪽에 글자 뜨는 거 보이세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상위 노출을 경쟁자보다 높게 올라가고 싶다면 경쟁자보다 높게 올라가고 싶다면 일단 이 두 가지부터 기억하세요. 총 글자 수는 경쟁자보다 총 글자 수는 많을수록 좋고 메인 키워드는 적을수록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쟁자보다 총 글자 수는 많을수록 좋고요.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개념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5년 전에는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야지만 좋은 포스팅으로 옛날에는 기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케팅 업체들이 강남역 소곱창을 잡고 싶은데 본문에다가 소곱창이라는 단어를 50번씩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는 믿고 걸러야 돼. 네이버 블로그 글은 쓰레기야. 이런 인식이 한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총 글자 수는 많고 메인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을수록 상위로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한 좋은 글이다라고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목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목. 내가 만약에 배치동 독서학원을 잡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죠. 2023년 이제 아이들의 뭐 3잘 독서 이제 성과를 축하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싶잖아요. 글을 쓰고 싶은데 자,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어요. 자, 대치동 독서학원이라고 똑같이 포스팅했을 때 1번이 상위 노출이 잘 될까요? 2번이 상위 노출이 잘 될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단어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목에 앞에 키워드가 배치되면 이게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남역 맛집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항상 상위 노출을 잡고 있는 키워드 포스팅들은 강남역 맛집이 항상 제목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키워드 상위 노출 경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강남역 맛집, 홍대 입구 맛집을 보시면서 이제 그 맛집 쪽의 알고리즘을 마케터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귀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원리가 이해되세요? 네. 벌써부터 좀 도움이 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랩 툴즈 헬퍼 아까 설치 잘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자, 경쟁자가 총 글자 수는 이제 지금 상위 노출 받고 있는 블로그가 경쟁자 상위 노출 블로그 포스팅이 총 글자 수는 1000자 했고, 만약에 대치동 독서학원이라는 메인 키워드가 5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총 글자 수를 1200자 써야 돼요? 800자 써야 돼요? 1200자 써야 되는 거예요. 대치동 독서학원은 이제 제목과 본문 포함해서 나는 7번 넣어야 돼요? 3번 넣어야 돼요? 3번 넣어야 된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이런 알고리즘이란 이런 것도 결국은 수학적인 산식이거든요. 다 수학 산식으로 계산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글자 수는 많을수록 내 키워드 반복 횟수는 적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 들으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네, 이 업계에서 또 가장 인정받고 있는 이 블로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 상위 포스팅 키워드 반복 횟수 했을 때 대치동 뭐 논술하고 한번 해볼까요? 항상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요. 음. 자, 여기는 이제 7558인데 7558 이제 얘가 1등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1등 노출되고 있는 거. 자, 대치동 논술학원. 즉 검색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최적화 3단계들이 꽉 잡고 있기는 한데 이제 얘는 키워드 7번 넣고 5번 넣고 5번 넣고 이제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 스터디에 오시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네. 그래서 뭐 강남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요즘은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한데 뭐, 뭐랄까요? 보통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7번, 5번, 3번, 3번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네, 뭐 이렇게 뭐 매출 많이 올랐어요. 뭐 많이 들어오시네요. 문의 많이 들어오시네요. 이렇게 잘 좋은 후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자, 학원 블로그를 처음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자,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을부터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필 사진, 소개글도 안 써놓고서 글을 무조건 많이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구매 전환을 시킬 준비가 안 돼 놓고서, 구매 전환 준비를 안 해놓고서 그냥 양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또 신학기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책통클럽, 자, 책통클럽 땡땡점이긴 한데 여러분들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첫 번째 학교 키워드, 두 번째 지역 키워드, 세 번째 학원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매출이 오르는 황금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땡땡초 독서학원, 땡땡초 논술학원. 이게 이제 학교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키워드였죠. 지역 키워드. 땡땡동 독서학원, 땡땡구 논술학원. 이런 단어들이 지역 키워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학원 소개글을 쓰셨을 때 학원 소개글은 매출 향상, 그리고 상담이 증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스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상위 노출을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땡땡초
독서학원. 여러분들 학교에 초등학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있죠? 땡땡초 독서 논술학원. 그 다음에 물음표라든지 쉼표라든지 느낌표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책통클럽 땡땡점을 소개합니다. 괄호치고 2024년 뉴. 이런 식으로 해두셔서 상위 노출을 잡으시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말로 하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자, 자, 땡땡동 독서 논술학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책통클럽은요, 원장님들이 독서에 대한 수요도 있고 논술에 대한 수요도 학부모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또는 국어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독서 논술 국어학원 해버리면 너무 상업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논술학원 이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잘 읽고 잘 쓰고 잘 찾는 이런 내용을 제목에 넣어버리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저 잘 알죠? 잘 알고 있죠? 3절 독서 책통클럽 땡땡점 소개. 이렇게 써버리면 학부모들이 땡땡동 독서학원 검색할 때도 상위 노출 잘 되실 거고요. 땡땡동 논술학원 검색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또는 땡땡초 독서학원 검색했을 때 또는 땡땡초 논술학원 검색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에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위 노출을 잡아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광고 내용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세팅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클릭을 받고 상담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블로그 제목 잡는 거가 너무나 중요해요. 음, 좀 기존에 블로그 했던 방식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깨지셔야 돼요.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원 마케팅은. 그래서 우리 물론 본부장님들이 이제 지사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 지역 내에서 1등 학원을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의 학부모들을 경쟁 업체가 아니라 경쟁 브랜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뭐 리드인 같은 네, 뭐 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런 경쟁 업체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찾도록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상위 노출, 키워드 상위 노출 플러스 학부모들이 클릭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학원 매출 올리는 황금 키워드에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프로필 사진과 소개글부터 제대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금 키워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봤어요. 네, 두 번째는 대문입니다. PC용 대문과 모바일용 대문을 각각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한 번만 만들어 두시면 두고두고 세팅이 되겠죠. 네. 이거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스터디가 아니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주세요. 제가 우리 책동클럽 대표님들은 딱 외부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원 황금 키워드 정확히 이해하기. 그래서 블로그랑 플레이스 상위 노출 잡아두시고 자,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 맘카페가 굉장히 활발해요. 음.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도 분따라고 해서 분당 맘카페가 굉장히 활발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맘카페 침투가 매출에 가장 큰 효과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역별로 맘카페보다 블로그랑 플레이스가
또 반응이 잘 나오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블로그 아무리 써도 반응이 없다. 그런데 당근마켓으로 많이 들어온다 하는 지역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고객들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우리 동네의 학부모님들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나는 블로그를 열심히 할지, 나는 맘카페를 열심히 할지, 나는 당근마켓을 열심히 할지는 지역 학부모들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케팅에 일주일에 4시간이라는 에너지를 쓸 거면 여러분들 학부모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과 자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통클럽 원장님들이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 약간 멈춰있는 화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멋지게 움직이는 대문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기본적으로 밝고 화사해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탁한 대문, 탁한 색깔, 좀 어두침침한 색깔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는 블로그에 기본 스킨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무것도 없고 흰 바탕에 검정 글씨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스터디에 오시면 요거 제가 다 만들어 드려요. 서비스로. 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자, 대문에 보시면 어때요? 자, 특장점, 주소, 연락처. 특장점, 주소, 연락처. 땡땡땡 전문. 예비초, 초등 전문, 독서, 3절 독서. 또는 예비초, 초등 전문, 논술. 이런 식으로 무엇의 전문인지를 특장점을 보여주셔야 돼요. 특장점, 주소, 연락처입니다. 학부모들이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찾아서 헤매게끔 만들지 마세요. 잠재 고객들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특장점, 주소, 연락처를 눈에 바로 꽂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PC 데모는 지금 컴퓨터 버전이고요. 같은 내용을 통일감 있게 이런 식으로 통일감 있게 정사각형 형태로 모바일 데모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많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이. 마찬가지 이렇게 PC 버전으로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모바일 대문도 만드셔서 핸드폰으로도 들어왔을 때 특장점, 주소, 연락처가 직관적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일단은 전화 상담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블로그 글을 읽기 전에 일단은 들어오자마자 결국은 블로그의 얼굴이거든요, 얼굴. PC 대문, 모바일 대문에 세 가지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특장점, 주소, 연락처가 직관적으로 들어가 주고 좀 화사한 분위기로, 좀 밝고 화사한 컬러감으로 호감이 가고 이제 학원 마케팅 3대 감정, 호감, 그리고 신뢰감, 호기심입니다. 자, 전문성이 느껴지는데 비호감처럼 느껴지면 상담을 안 하죠. 호감이 가는데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상담을 안 하죠. 너무 광고를 많이 해. 그래서 이 학원이 궁금하지가 않아. 호기심이 들지 않으면 또 학원 문의가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의한 학원 마케팅 3대 키워드, 아까 황금 키워드도 다 제가 연구해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학원 마케팅의 3대 감정도 다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시장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잠재 고객들한테 이 3대 감정, 신뢰감, 호감, 호기심을 과연 주고 있는지, 너무 광고처럼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셀프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광고 형태로 썼던 것 같아. 너무 광고식으로 썼던 것 같아. 라고 이제 자평하신다면, 셀프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면, 광고 글이 아니라 이제는 학원의 현장 정보, 학생 사례, 현장 정보나 학생 사례 위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시면서
이것들이 학부모들이 찾는 정보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이유는 직접 상담을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상담하거나 직접 방문하기 전 단계에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광고 글을 찾는 사람은 없죠. 현장 정보 또는 학생 사례, 현장 정보, 학생 사례들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포스팅이나 플레이스의 카드뉴스나 당근마켓의 카드뉴스가 어떤 내용들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 접근 방향이 어쩌면 정반대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하셔도 매출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피드백을 하셨거든요. PC 대문, 모바일 대문 이어서 공지입니다. 공지. 여러분, 공지는 최대 몇 개까지 하는지 아세요?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최대 5개. 최대 5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볼까요? 솔밭초 독서논술학원.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독서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통클럽 땡땡센터. 솔밭초 독서논술학원. 국어 100점 맞기 위해 착각하면 안 되는 필수 개념 3가지. 어때요? 이런 식의 글을 접했을 때 학부모들은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들의 궁금한 점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들이 배 아플 만한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행사들, 1월에 오픈할 예정이다, 1월에 확장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1월 우리 겨울방학 특강 사전 안내, 3월 신학기 프로그램 사전 안내,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잠재 고객들이 찾고 싶은 내용들로 공지에다가 세팅해 줘야지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여러분들한테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최신 글을 쓸 때마다 공지에다가 하는 게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지에다가 하면은 조금이라도 조회수가 오르겠지. 마케팅의 미음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막 매출에 도움되는 글들로 공지 5개를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거제 독서 논술, 학원 등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2가지. 학원을 옮기려고 찾고 있어요. 근데 학원을 등록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쵸? 학원 옮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걱정과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이 학원은 우리 아이와 잘 맞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부모들이 궁금한 점을 계속 다뤄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점검해야 될 2가지. 첫 번째, 뭐뭐뭐뭐뭐. 우리 학원은 그래서 좋습니다. 2번째, 뭐뭐뭐뭐뭐. 그래서 이런 학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책통클럽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조금 빠른데 알아요. 저도 아는데 많은 내용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좀 들을만 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책 읽기와 글쓰기가 쉬워졌다는 아이들을 축하해 주세요. 짝짝짝 성과글이죠. 성과글. 오, 이 학원 다닌 애들이 잘 됐나 보다. 이 학원 다니니까 이 학원 보내면 애들이 좋은 일이 있나 보네. 2가지 감정이 듭니다. 부럽다. 이제 첫 번째, 궁금하다. 어떻게 했길래? 궁금하다. 자, 2번째 감정이 재밌어요. 부럽고 배 아픈 거죠. 아씨, 우리 애들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어떻게 했길래라는 호기심, 그리고 2번째, 부러움과 배 아픈 감정이에요. 그것을 타겟하는 게 여러분들의 학원의 성과글입니다. 좀 곱씹으시라고 제가 잠깐 텀을 두는 퍼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학원 소개글도 공지에다가 항상 있어야겠죠. 공지에 달아두신 글들이 설마 아직도 2021년도 글이 있다면, 네.
다 내리셔야 됩니다. 블로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 거죠. 늦어도 오래됐더라도 2022년 글이셔야 되고, 2021년, 2019년 글 하시는 원장님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또는 거꾸로, 새로운 글 쓸 때마다 공지에다가 계속 다루시는 분들이 또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여정 지도 얘기를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네. 왜 이상한 키워드를 잡고 좋아하세요? 네. 키워드 상위노출 잡았다고 막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 근데 상위노출 되면 뭐 하냐? 매출이 안 늘어나는데. 상담이 안 늘었는데. 그렇다면 키워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를 잘못 짚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올리는 3대 황금 키워드입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하고 뭐 자천 이상한 마케팅도 뭐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거기에 인터뷰 나온 원장님 것도 다 분석해보고 학원 마케팅 책도 읽어보고 크몽에 있는 것들 다 대행 받아보고 연구해보고 원장인 척하면서 싹 다 정리해서 제가 이론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학교 키워드. 땡땡초 인근 독서학원. 땡땡초 근처 독서 논술학원. 지역 키워드 땡땡동 독서 논술학원. 땡땡구 독서학원 논술학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학원명이죠. 책통클럽 도곡, 책통클럽 대치, 책통클럽 죽전. 그죠? 여러분들 그 벤치 저기 지사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지사명을 그대로 정확하게 검색을 과연 할까요? 어려워요. 못해요. 우리만의 고유명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로 우리가 맞춰서 포스팅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어차피 플레이스에다가 여러분들 업체명 그대로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상위 노출은 우리 책통클럽 뭐 트리비앙 로제 따라따라다 점이 아니라 블로그 상위 노출할 때는 책통클럽 부산 뭐뭐 점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검색하는 단어와 호흡을 맞춰서 상위 노출을 잡아주는 게 매출에 도움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 좀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뿌였던 것들이 좀 명확해지시나요, 여러분? 자,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요거 많이 궁금하셨죠? 자, 내가 쓰고 싶은 주제 vs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 자, 무엇을 해야 될까요? 1번, 2번? 2번이죠. 그쵸.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썼을 때 글을 10개만 써도 매출이 많이 늘고요.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내용만 주구장창 쓰시는 분들은 100개를 써도 매출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접근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뭐 알겠다. 뭐 말이야 좋다. 그럼 도대체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주제가 뭔데? 궁금하시죠? 자, 내가 학원 이쪽에서 업력이 20년, 30년이 됐는데 그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거 솔직히 우리가 10개, 20개 정도 작성하면 그다음부터 쓸 게 없잖아요. 옛날에 썼던 거 또 써야 되나? 뭐 써야 되지? 그쵸? 지금 답을 한번 싹 드려볼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아주 센 동네들, 목동, 그리고 도곡대치, 분당. 이 세 곳 이제 맘카페에서 예비초, 초등맘 게시판에 베스트 글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분당 맘카페입니다. 재미없으세요? 너무 지루하신가? 들을만 하세요? 네. 자, 분당 맘카페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카페 등급을 클릭해 보시면 실제로 실 방문자 수가 나옵니다. 2주 단위로 몇 명이 방문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카페가 10만 명, 20만 명 되더라도 조회 멤버 수가 50, 30인 카페들도 많아요. 가짜 카페입니다.
어디에서 뭐 돈 1,000만 원 주고 카페 마케팅 배워가지고 사장님들 속이면서 광고비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들 맘카페에다가 돈 주면서 게시판 하나 할당 받고서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우리 원장님들 계시죠? 요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실제 우리 카페에 몇 명이 방문하고 있나? 분명히 카페 회원 수는 수만 명,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 조회 멤버 수가 20명, 30명이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죠. 여기 뭐 숲, 이렇게 가지, 새싹 클릭해 보시고 이제 2주 단위의 조회 멤버 수를 확인해 보셨을 때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는 당연히 100 이상이 나와줘야 되고 광역 기준으로는 그래도 70, 80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맘카페인데 조회 멤버 수가 50 이하다. 그러면 걔네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프로그램 돌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돌리는 거. 댓글은 몇만 개 달리는데 조회 멤버 수가 10명이에요. 댓글은 몇만 개 달리는데. 여기에서 초등만 볼까요? 일단 유아 유치만부터 볼까요? 우리 예비초 학부모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유아 유치만 봤을 때, 자, 15개씩이 아니라 50개씩으로 누르고, 보세요. 자,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 좋아요 클릭. 하면은, 유아 유치만 게시판에서 역대 가장 좋아요가 많았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학부모들이 이게 필요하구나. 리스트 공유한다. 유치원을 고민 중인 학부모님들께. 여러분들도 독서 논술학원을 고민 중인 학부모님들께. 라는 글을 쓰면 되겠죠. 유치원 정보 찾기 팁 플러스 야탐 3동 유치원 정보. 그러면 독서 논술 학원 또는 책 읽기 뭐 학원 찾기 팁. 그죠? 여러분 동네의 학원 정보. 자, 팁.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이가 독서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런 식으로 목적어만 바꿔서 우리가 하는 독서, 논술, 책 읽기라는 목적어를 바꿔서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양치기가 아닙니다. 퀄리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1개에서 2개만 쓰시면 됩니다. 자, 유치원을 고민 중인 학부모님들께. 그죠? 영유가 답이 아니라면 초일 영어학원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뭐 논술학원이 답이 아니라면 예비초 독서학원은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딱 클릭을 해봤는데 멤버에게만 공개된 게시물이네. 이런 가입을 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자, 그럴 때는요. 제목을 긁으세요. 제목을 긁어서 메모장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제목 앞뒤에 쌍따옴표를 넣으세요. 쌍따옴표를 넣고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몇 가지 이해되시나요? 제목 긁어서 쌍따옴표 붙여서 네이버 검색 했을 때 나오면 바로 뚫립니다. 이렇게 다 뚫을 수 있어요. 가입을 하거나 등업하지 않아도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온다. 그거는 업자들의 카페 작업글인 거예요. 업자들의 카페 작업글. 초등 뭐 독서학원이 고민이에요. 뭐 3개월 보내본 솔직 후기 했는데 이렇게 긁어가지고 쌍따옴표 붙여서 검색했는데 안 나와. 검색이 안 돼. 이거는 그 학원에서 마케팅하려고 학부모인 척 후기 글을 쓴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거까지는 사실 뭐 알려드릴 필요성을 제가 뭐 판단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업자들이 작업치는 방식이에요, 이거. 자, 글을 막 써요. 글을 막 쓰는데, 자, 일반인들은 글을 열심히 써서 등록을 하겠죠. 자, 근데 카페 업자들, 카페 침투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공개 설정 클릭하고, 멤버 공개 클릭한 다음에, 검색 서비스 공개를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검색을 못해요. 검색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카페 침투하는, 카페 마케팅하는 업자들이 이제 후기 작업이나 가 입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입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케팅 업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도 살짝 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검색이 되면 업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좋은 질문인데요. 똑같은 글들이 여러 카페에 기계적으로 쫙 뿌려지는 거거든요. 목동 카페도 목동 카페 하나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양천 뭐 목동맘, 그리고 목동맘, 강서맘, 거기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카페에다가.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걸리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너무 깊이 가진 않겠습니다. 자, 홍보성 글, 광고 글 vs 교육 정보성 글 실제 사례 1번, 2번. 우린 뭘 써야 된다? 2번을 써야 된다. 교육 정보성 글과 실제 사례를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대 키워드 상위 노출,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건데, 네. 3대 키워드 잘 잡고 계신지, 네. PC 대문, 모바일 대문, 아까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공지 아까 최대 몇 개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공지 최대 5개 할 수 있고, 소개글, 그리고 학원 성과글, 우리 아이들 개인의 성과라든지, 아이들 그룹의 사례라든지, 학원 전체 성과라든지,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프로님, 우리 아이들 아직 대단한 게 없는데요? 아직 대단한 성과가 없는데요? 대단한 성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책에 치읓도 싫어했던 친구가 이제는 하루 한 권씩 읽네요. 6개월 만에 이렇게 됐네요. 라는 한 명의 한 아이의 사례를 공지에 달아두셔도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응원해 주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책 읽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제 공지에 달아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 보내면 열심히 책을 읽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면서 또 상담과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오픈 전일 때는 어떤 글이 좋을까요? 뭐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오픈 전이면은 사실 경쟁이 좀 쉽지가 않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원장님의 교육 양력을 이제 어필해 주셔야겠죠. 뭐 책통 클럽 땡땡점 이제 덕만 코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제 김덕만 원장님이라고 제가 편의상 부를게요. 김씨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이제 책통 클럽 땡땡점 김덕만 원장 양력. 요거부터 해야죠. 학원은 기본적으로 원장을 보고 보내잖아요. 원장 양력. 걸어치고 2024 뉴. 해서 나의 최신 업데이트된 원장의 양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이런 거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또는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교육에서 내가 종사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학부모들한테 이런 카톡들을 많이 받았던 학생들한테 이런 카톡을 많이 받았던 성과들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은 오픈 전이면은 기존 학원 말고 굳이 새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를 심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고객들의 대표적인 의심들을 해소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학원, 신설 학원에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시고요. 그래서 책통 클럽 땡땡점 뭐 2022년 뭐 2024년 2월 오픈 예정 이제 뭐 자주 묻는 질문, 오픈을 앞둔 자주 묻는 질문.
또는 FAQ.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있잖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서 이제 QA, QA, QA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제목 딱딱 쓰면서 이제 신규 학원인데 원장님이 책 읽기 교육에 정말 전문가신가요? 아, 네. 저는 이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해서 뭐 이러이러한데 이런 아이들도 우리 아이가 책동 클럽에 잘 맞을까요? 아, 네. 그런 경우는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책동 클럽이 잘 맞을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브랜드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하는데 챕터 클럽의 3잘 독서, 잘 읽고 잘 찾고 잘 쓰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올라가면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되실 겁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의구심을 해소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신설학원 같은 경우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많이 이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면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이 가장 의심하는 부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특히나 의심하는 부분들, 의구심을 해소해 주셔야 돼요. 사전에. 그러면 아, 역시 이 원장님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구나. 교육의 전문가구나라는 거가 이제 몰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설득이 되는 거죠. 학부모들의 의심을 먼저 사전 공략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찾아보는 이유는요. 자, 업체들의 광고글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광고글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기분도 좋지 않고. 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 궁금해서 블로그 찾아볼까요? 맞죠? 다른 학부모들은 이 학원 보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죠? 그래서 맘카페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죠. 뭐 내돈내산 후기 이런 것들을 찾아보잖아요. 맘카페에다가 찾아보기도 하고. 세 번째, 누군가가 정리해놓은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맞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후기는 나를 대리 홍보해주는 제휴 영업사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혹시 블로그를 하시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뭐 책통클럽, 땡땡점, 내돈내산 후기, 뭐 솔직 후기, 6개월 후기, 3개월 후기, 3개월 보내본 후기, 이런 블로그 글을 이제 지인을 동원해서 이제 또 써놓으신다면 학원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블로그 입소문을 잘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후기, 블로그 후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후기는요, 플레이스에 달린 영수증 후기도 해당이 됩니다. 플레이스에 달리는 영수증 후기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스터디에서는 이제 결제를 하지 않아도 영수증 리뷰 다는 방법들도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솔직히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수증 리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마케팅이란 게 되게 무서운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영수증 리뷰들을 잠깐만요. 저 화면이 끊긴 것 같아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안 도와주네요. 죄송해요. 네, 소리 잘 들리세요, 이제?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수증 리뷰를, 자, 여러분들 맛집 갈 때도 리뷰 다 보시죠? 어디 맛집 방문할 때. 더군다나 우리 아이의 교육을 맡기려고 하는데 당연히 후기를 보겠죠. 영수증 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영수증 리뷰, 그러면 이제 없으신 분들은 좀 많이 만드셔야 되고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수증 리뷰를 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1,000원짜리 영수증 한 10개 정도 긁으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지인들한테 10명한테 보내가지고 영수증 리뷰 달 수 있거든요.
1,000원짜리 영수증 10개 긁어서 지인들 보낸 다음에 네이버 페이로 영수증 리뷰 그냥 해버리면 돼요. 가족 5명만 동원하셔도 됩니다. 남편, 나 말고 남편분, 그리고 자녀들, 그쵸? 또 친구 한 2명, 한 4, 5명만 하셔도 충분해요. 한 달에 1건에서 2건 정도만 달아주셔도 되거든요. 어설프게 막 갑자기 10개씩 달면은 작업한 게 티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영수증 리뷰에 무엇을 써야 되냐? 그것도 고민이지 않으세요? 내가 직접 써서 친구한테 준다. 1번. 또는 친구한테 너가 학부모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써줘. 부탁한다. 2번. 자, 1번, 2번 뭐가 나을까요? 정답은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땡이고요. 둘 다 땡이고. 자, 대치동 독서학원, 대치동 논술학원, 분당 독서학원, 분당 논술학원 갔을 때 여기에 그냥 나랑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지역의 이제 동종업계의 학원의 리뷰들을 보고서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이게 찐이잖아요. 보세요. 이제 여기는 아마 다 작업인 것 같아요. 굿굿굿굿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냥 영수증 리뷰 올리려고 이제 되게 허접한 마케팅 업체한테 맡긴 것 같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문자 리뷰 했을 때 이게 좋아요. 이것도 작업이네, 작업. 그죠?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 작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쵸?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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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개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타 지역의 동종업계 다른 학원의 영수증 내용을 갖다가 그거를 전달하시는 게 그게 찐이잖아요, 찐. 그래서 이런 아예 관점이 달라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릅니다. 블로그 대문은 블로그의 첫 인상이다. 주소, 연락처, 특장점을 PC 대문과 모바일 대문에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여러분들 이제 프로필 사진 이제 등록하시면 좋고 프로필 사진 할 게 애매하시면 학원 로고보다는 여러분들 소책자 하나 만들어서 이제 소책자를 하나 만드셔서 초보들은 이렇게 해요. 전화 상담만 주셔도 이 소책자를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이게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마케팅 초보들. 자, 학부모들은 그 소책자가 갖고 싶기는 한데 전화 상담은 싫어. 아직 전화 상담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젊은 학부모님들 전화 되게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톡 상담이나 네이버 톡톡이나 카톡 상담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시면 이 소책자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부 이벤트는 굉장히 여러분들 중심적인 고객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벤트예요. 이게 마케팅의 하수들.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거지만. 자, 진짜 고수는 뭐다? 이거는 이제 유료 과정에서 사실 좀 푸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고수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업무용 연락처 하나 뭐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소책자 제목 하나 써 놓으시고, 예비초 상위권 정복, 독서, 홈스쿨링 참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책자 기가 막힌 제목 하나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조건 없이 뿌리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문자 주면은 뿌리는 거예요. 문자를 주면. 여러분들이 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거고, 이 소책자를 읽고 나서 결국은 전화가 올 거예요. 이게 한 수를 더 앞을 바라보는 마케팅이거든요. 음. 이 한 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 전화 주면, 상담하면 이걸 줘야지, 상담까지 안 오는데, 전화까지 안 하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카테고리별 썸네일 컨셉 통일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글을 30개 써도 조잡스러운 블로그랑 글을 4개만 써도 전문성 있는 블로그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양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요. 내용을 안 봐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썸네일 컨셉 통일의 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매번 글 쓸 때마다 썸네일 만드는 거. 그래서 썸네일별로 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블로그인지가 눈에 안 들어오는 블로그. 많은 분들이 하시는 블로그 현황, 이제 상태가 좀 그렇죠. 자, 제가 업종별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플레이스 이렇게 합니다. 사장님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은 저한테 대행이나 상담 문의가 들어오는 게 이렇게 세팅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카테고리별 썸네일, 컨셉, 통일입니다. 뭐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뭔진 몰라도 들어오자마자 압도되잖아요. 신뢰감과 전문성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바로 카테고리별 뭐라고요? 썸네일, 컨셉, 통일의 힘입니다. 소책자는 PDF입니다. PDF. 전자책. 전자책이니까 이제 전화번호만 받아가지고 이제 소책자 신청합니다라는 문자만 받으면 이제 PDF 파일을 문자로 보내주는 거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그 번호를 저장하셔야겠죠? 음. 어떤 글을 아까 한 내용이네요. 고객의 니즈를 공략하세요. 걱정, 궁금증, 두려움. 아까 우리 예비초 봤었죠? 분당 맘카페. 이번엔 동탄 가볼까요? 동탄으로 가볼게요. 동탄. 동탄맘에서 보자면 여기에 학부모방, 초등, 중등, 고등이 있죠? 자, 재밌는 게 이제 맘카페라도 고등부터는 사실상 게시판이 죽어요. 왜냐? 애들이 머리가 커서 우리 말을 안 듣거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초등맘 게시판까지만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중고등부터는 게시판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동탄맘인데 오후 5시에 올린 글이 1200명이 보잖아요. 자, 화력이 센 곳이죠. 실제 화력은 어떻게 한다? 이제 카페 지수를 클릭해 본 다음에 실조회 멤버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고, 자, 예비초 게시판이나 초등맘 게시판 들어왔을 때 50개씩 누르고 좋아요 누르는 거죠. 두 번 보니까 조금 더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자, 학습 경험담, 엄마의 반성문, 뭐 초2 생활습관 잡기, 학년별 교과 연계 도서 목록, 그렇죠. 집에서 하는 독서 교육 소소한 팁, 이런 식으로. 영유아 초등 독서, 영유아 초등 독서 논술, 이런 식으로. 엄마표 책 읽기, 뭐 몇 년 후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많이 막 깊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 조회수가 많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거죠. 궁금했다. 자, 조회수가 많았다는 건 궁금한 내용이에요.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궁금하니까 조회수가 1.6만이나 터지는 거죠. 궁금하니까. 반면에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겠죠. 궁금한 내용은 조회수가 터지고요. 유익한 내용은 좋아요 수가 터지는 거죠.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궁금증을 훨씬 더 많이 소재를 따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동탄이 아닌데, 나는 분당이 아닌데가 아니에요. 이 고민은 전국 공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열이 가장 센 동네들의 맘카페를 활용해서 내가 부산에 있을지라도, 거제에 있을지라도, 대구에 있을지라도 소재를 이렇게 따셔서 컨텐츠의 소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하면 뭐 2년, 3년, 5년 해도 안 됐던 게 한 달 만에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적 증거, 학부모 후기나 학생의 카톡 후기 모으시고, 현장의 사진이나 현장 영상 몇 개 찍으시고, 그 다음에 우수 사례 한 5개 정도만 생각을 해서 정리하시고, 그게 개인의 사례가 됐든 그룹의 사례가 됐든, 그 다음에 학원 마케팅 황금 키워드 3가지 있었죠? 학교 키워드, 지역 키워드, 학원명에 대해서 상위론표 잡아두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 세팅도 이제 둘이가 시너지가 나는 거죠. 블로그랑 플레이스는 시너지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 수업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상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겠죠. 체험 수업. 자, 이것도 체험 수업 상시 이벤트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타이어 가게를 봐요. 타이어 가게에 뭐 전국 최저가, 뭐 아닐시, 뭐 100% 환불.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현혹이 안 되죠. 왜냐? 365일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현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올리브영 쇼핑하러 갈 때 여러분들 매달 25일부터 할인하는 거 아는데 굳이 1월 1일부터 24일에 쇼핑하러 가요? 안 가거든요. 그때를 기다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벤트로 제공을 하실 때도 명분을 하나 달아주세요. 연말 기념 선착순 30명, 새해 기념 선착순 15명. 이런 식으로 명분을 달아서 제한을 두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벤트가 가치로워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책자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또 소책자로 이제 고객들을 당길 수도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당근마켓으로 또 재미를 많이 보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어, 제가 무료특 강의인데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어떡하지? 자, 음, 우리 학원 원장님들 좀 잘 됐던 케이스들 좀 몇 개 볼게요. 플레이스 만들고 네이버 지도예요. 플레이스는 네이버 지도를 부르는 말인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당근마켓에 재활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갖다가 당근마켓에 재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확인 이렇게 하는 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마케팅이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넘기는 거지 절대로 영업당해서 판단 넘기는 게 아니야 라는 고객이 스스로 판단해서 넘기게끔 하는
넛지라는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야, 좀 넘겨봐. 라는 넛지라는 마케팅이에요. 약간 고자세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제발 넘겨주세요. 제발 상담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상담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상위권으로 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짝퉁클럽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넛지를 해주는 약간의 고자세 마케팅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권위도 챙겨주고 더 이제 상담하고 싶은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결에 대해서도 내가 너무 저자세로만 하지는 않았나에 대해서 고민이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 끝에 어미만 바꿔주셔도 매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란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플레이스의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줬죠. 이 내용을 그대로 당근마켓에도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현장 정보. 여러분들이 학원 현장을 또 사진 찍어서 올리실 때도 기본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조도를 좀 밝게 올려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사진이 어둡게 찍히거든요, 조명이. 그러니까 항상 찍고 수정하기 하셔서 조금 조도를 올려준다. 좀 더 밝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제보다 칙칙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원장님들이 잘 되신 이유들이 그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음, 볼까요? 틱톡 클럽 위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좀 찾아서 보여드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세팅을 해주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당근마켓에도 세팅을 해주면 지역에 따라서는 당근마켓이 굉장히 재미가 많이 보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아이들 얼굴을 스티커를 붙여줬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여기는 안 하셨긴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현장 정보. 이런 것들도 나는 이런 게 없어요. 나 이런 카톡 훅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새로 받아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좀 스터디에서 이제 사실은 사람한테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건 스터디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진짜 더 조금 더 노하우들을. 이렇게 현장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이유 자체가 아직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기 전에 찾는 정보들을 이제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 정보를 보여주고 실체가 있다는 것들. 자, 이것도 조금 더 밝게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침체감한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도 양호하고 이 정도는. 이렇게 이제 해줬기 때문에 플레이스 보고 많이 들어왔다, 블로그 보고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 좀 받아볼게요. 우리 다대 현대센터 원장님, 혹시 제가 제 개인 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라이브로 블로그 바꿔드릴게요. 어때요? 네. 제가 업무용 카톡을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이제 쑥스러우시죠? 근데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아대 현대센터 원장님은 지금 방금 보내드린 이 주소로 어, 저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블로그 데모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여러분? 저 스터디 안내 좀 해도 되나요? 스터디 안내? 네. 이제 스터디 참여하시면 이제 블로그 대문, PC 대문이랑 모바일 대문을 제가 다 만들어 드려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로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블로그 부스터 프로그램 이제 다 쓰실 수 있게 되는데 이걸로 상위 노출 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실제로 다 하셨고, 우리 챕톤클럽 원장님들이 잘 하셨고요. 1대1 컨설팅을 다 제공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음, 지금 제가 학원 마케팅 대행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행 쪽으로 요청을 주시면 되고, 이제 월 비용은 비슷해요. 비용 비슷하니까 직접 배워서 내가 앞으로 셀프로 계속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터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너무 힘들다. 그냥 문프로한테 한 3개월 정도 맡겨보고, 그거 보고서 내가 따라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대행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하게 처음으로 오전반과 저녁반을 같이 열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전에 들으시고 저녁에 또 들으셔도 돼요. 오전에만 되시는 분들이 또 있다는 의견을 접수를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오전, 저녁반 중복으로 교차 수강이 가능하시고 블로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템플릿 만드는 거라든지 블로그 글쓰기라든지 이런 블로그 이제 초보 탈출 수업을 먼저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 수업을 4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 수업 한 번 한 다음에 1대1로 다 만나서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 드리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기술을 다 알려드리지만 그 감각적으로 만드는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아싸리 한 분 한 분 다 만나가지고 만들어 드리는 걸로 변경을 했더니 원장님들이 매출에 더 많이 도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기수부터 우리 채권 클럽 함께 했던 지난 기수부터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대 현대센터 원장님은 저한테 보내주셨을까요? 아직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빨리, 네, 좀 이제 신청을, 저기, 아이디 비밀번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무료 특강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질문. 네, 네, 문프로님.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아까 카페 그 비공개로 하는 그 글에 쌍따옴표 2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앞뒤로 쌍따옴표 했는 게 아니라 맨 뒤에 2개만 하는 것 같던데, 다시 앞뒤가 한 맞습니다. 번만 그 앞뒤가 맞습니다. 앞에랑 뒤에가. 따옴표를 그럼 쌍따옴표라는 거는 2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앞에랑 뒤에랑. 이렇게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카페 가입 안 해도 이제 그 글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혹시 사실 대문 서비스 직접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 지금 우리 윤은희 쌤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 윤은희 쌤 저기 저 업무톡 주소로 지금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거 시가 한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가 라이브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라는 게 이게 어떤 지금 링크 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초보분들도 제가 워낙 사실 40대, 60대 분들 상대로 블로그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성장한 거라서 잘 알려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초보분들이라도 제가 잘 도와드릴 거예요. 여기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아까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항상 이제 계속 챙겨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스터디 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또 재수강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한번 저랑 블로그, 인연이 되시면 그렇게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네. 블로그 주소를 주는 건가요? 아까 그 카톡으로, 메일을 아, 아니, 네네. 네. 오늘 무료 특강 녹화본이랑 특강 교환도 좀 받고 싶으세요, 혹시? 네. 녹화본이랑 특강 교환을 예, 받고 싶으시다면, 음, 음, 여기 저의 2번 방에 들어와 주시면, 2번 방에 들어와 주시면, 여기에서 좀, 이제, 비밀번호가 7777일 거예요. 네. 2번 방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 세 줄 이상의 후기, 세 줄 정도 적어줄 수 있죠? 세 줄 후기 플러스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녹화본이랑 특강 교환 PDF를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오길 잘하셨죠, 여러분? 죄송해요. 교환은 이제 스터디원 분들한테밖에 못 드려서, 교환은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점 양해를 네, 부탁드리고요. 오픈톡으로 주소랑 비번을 보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라이브로 거의 디너쇼 느낌으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생각했다가 이따가 질문을, 지금 주셔도 돼요. 전 말하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학원 마케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여러분 없으세요? 궁금하신 점. 일단은 학원을 너무 오래 블로그를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이게 다시 새롭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그 블로그를 사용해야 될지 사실 좀 고민이 되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블로그 진단을 돌려보면 돼서. 네. 이거 블로그 아주 좋은 블로그예요. 되게 잘 키워놓은 블로그라서 무조건 이걸로 하시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수를 돌려봤는데 다 빨갛게 누락 뜬다. 그러면 저품질 블로그라서 그런 경우는 다른 블로그로 옮기셔야겠지만 이건 지금 좋은 블로그예요. 좋은 블로그고, 어, 여러분들 저기 스터디 제가 안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40만 원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에도 이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 링크 드렸나요? 제 기억이 안 나네. 네. 올려드렸죠? 스터디. 이거 여러분들 톡방에 한 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책통클럽 톡방에는 제가 없으니까.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고, 홍지한 이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좀 톡방에 톡방에 여기 올려주시면 있어요. 감사드리겠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40만 원이면 여러분들 매출이 수백만 원이 늘 수 있어요, 정말로. 나는 또 이게 어려우시면 대행 쪽으로 신청해 주셔도 돼요. 비용은 이제 비슷합니다. 3개월 정도 맡겨주시면 좋아요. 3개월 정도. 이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생각하셔서 3개월 정도 맡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행 맡기고 싶으신 분들은.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 카드 결제는 가능하시고, 우리 윤은희 원장님, 혹시 어느 지역에 어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여기 동탄에 원래는 더 키운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과목은 어떻게 되시고 아이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과목은 한글하고 보드게임, 수학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글, 그리고 보드게임, 수학. 연령대는 초등
3학년, 4학년까지 있다가 지금은 1, 2학년 위주로 초저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출을 늘리고 싶은 고객군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책동클럽을 하면서 고객들가 지금 초고학년까지도 진행, 초1부터 네, 중학교까지도 가능할. 아까 보드게임과 독서, 수학 말씀하셨나요? 네, 그리고 동탄 어디에 있어요? 동탄 1의 동탄 어디 쪽 계세요? 일동탄, 1동탄이세요? 네, 네, 솔빛 나루마을, 좋아요.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으실까요? 색감?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뭐 민트색이요. 민트색. 네, 민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스터디 들으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리는 것 중에서 지금 반 정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2000에 450.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계속 던져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료 과정은 몇 개월인 거예요? 수업 과정은? 1개월 좀 넘어, 1.5개월 정도. 컨설팅 포함해서. 그래서 3월 신학기 타겟하는 거예요. 3월 달 매출 확 올리는 거 목표로 하는 거죠. 보통 마케팅은 2달 전부터 하는 거거든요. 딱 2달 잡고. 녹화본이랑 교환은 다 평생 제공해드리니까, 네, 언제든, 나중에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한번, 네, 다른 분들은 그냥 재밌는 구경한다. 학원 마케팅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또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자, 예쁘게 봐주세요. 학원명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택동클럽 땡땡점이라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네, 책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더 키운 공부방으로 진행을 일단은, 했었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책통 클럽 쌍용 예가점, 책통클럽 뭐라고요? 책통 클럽 쌍용 예가점, 쌍용 예가점. 예가점. 네, 좋아요. 이제 주소랑 연락처를 우리 준 채팅창에 좀 보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라이브로 무료 특강을 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한 7, 80% 수준이기는 한데 워낙 즉석에서 단기간에 하는 거라서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치 깔끔하게 딱 잡고 가운데 정렬해 놓고 이제 같은 폰트를 활용해서 즉석에서 이런 게 이제 책통이니까 이제 독서 같이 잡는 거죠. 책통이니까 학부모들이 누구는 독서로 검색을 하고 누구는 논술로 검색을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술 그리고 수요 자체가 보드게임도 있지만 수학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은 지금 좀 아이들이 정리 상태여가지고, 그러면 네, 보드게임을 할까요? 네, 한글을 먼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매출 비중 순으로 이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글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한글이라고 할까요? 한글? 네. 한글로만 하면 되나요? 네.
지금 책통 클럽을 또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컬러 톤 좀 맞춰주고 여기에서 음,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전화번호. 네, 대표님 전화번호도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근처 학교랑 몇 분 거리인지도 남겨주세요. 동에서인가요? 아니면 학교 거리 그 가장 정문에서인가요? 가까운 학교 정문 기준으로 거리? 그냥 말로 해주셔도 돼요. 땡땡초 몇 분 거리. 솔비초 5분 거리? 초등학교가 근처에 세 개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솔비초라고 할게요, 저희, 일단.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런 독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또는 이제 채통 클럽 본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3절 독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예쁜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캡처해가지고 넣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눈이 돌아가시죠? 눈이 좀 아프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테두리를 둥글게 자연스럽게 둥글게 좀 해주고 그래서 감사한 건 날릴 건 날리고 가운데가 뭐였죠? 한글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글자가 결국 요거 보고 상담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조금 더 배경이 밝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요거를 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적용을 해드릴게요. 자, 어떤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민트라고 하셨죠? 민트니까 조금 민트 컬러로 좀 가볼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좀 밝은 민트? 이런 민트는 괜찮죠? 이런 민트.
좀 더 이제 환한 민트가 좋을 것 같긴 해요.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민트라서 이건 아예 조금 연하게. 민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색깔이에요. 약간 와디즈 같은 민트가 좋긴 하거든요. 와디즈 색깔. 살짝 요 정도? 요 정도가 조금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진 않을게요. 오늘은 이제 재능 기부 겸 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로 해서 다운받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얘를 또 이제 정사각형으로 복사하는 거예요. 복제하는 거예요. 얘를 정사각형으로 복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이제 약간 이제 배치만 좀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모바일 데모는 연락처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모바일 데모는 연락처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거 처음 보셨죠? 네.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시기를 네, 바라는 마음에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보다 더 해드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죠? 어차피 이 밑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 위쪽이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라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벌써 이제 PC 대문이랑 모바일 대문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대표님 블로그가 제가 로그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잘 보세요. 이게 비포예요. 1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내 메뉴, 스킨 변경. 기존에 약간 칙칙했던 브라운 톤을 썼던 거와 달리 이제 밝고 화사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정리를, 청소를 한번 해주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바일 대문도 기존에 이제 약간 AI 같은 프로필 사진이었는데 이것도 프로필 이미지랑 커버 이미지 그냥 싹 다 그냥 그걸로 이제 정사각형 모바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자, 오류가 뜨는 이유는 이제 각 캔버에서 다운받을 때 파일명이 조금 길어서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파일명을 좀 짧게 그냥 대충 111로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스터디 하셨던 원장님들은 지금 보시는 게 복습이 되시죠? 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결국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소책자 마케팅 할 때 그런 이미지로 하셔도 좋고 지금처럼 블로그 대문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끝. 이제 핸드폰으로 들어와 보시면 또 굉장히 멋지게 이제 모바일 대문이 이제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몇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하셔도 이 정도 디자인이 안 나와요. 이거는 기술과 감각의 영역이 동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결국은 제가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괜찮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특장점 주소 연락처가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아, 상담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글이나 공지에다가 이제 학원 소개나 성과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세팅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상담 문의가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저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프로필이랑 카테고리가 좀 아래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레이아웃도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 이제 11번이 아니라 1번으로 1번 레이아웃으로 바뀌면 위젯이 왼쪽 상단으로 올라오죠. 왼쪽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 했으면 이렇게 프로필 소개글과 카테고리가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게 학원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학원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도 책동클럽은 저랑 되게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또 잘 따라와 주셨고 잘 성과들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내용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신학기 3월달 타겟해서 우리 이번 12월 27일에 개강이거든요. 27일에 개강을 해서 이제 1월 달 말까지 해서 빡세게 한번 달려보고 제가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거 보면서 보강을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난 기수도 보강해드렸어요. 따로 보강해드렸으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큼 더 저의 시간과 노력을 네, 진심을 다해서 애쓰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없으세요?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줄 후기랑 이메일 주소를 네, 이렇게 남겨주시고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좋은 날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